지난해 부산 합계 출산율은 9년 만에 반등했지만 부산 중구의 합계 출산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필요한 대책 짚어봅니다. 부산시가 소상공인과 청년 지원 등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에 추가 예산을 집중 편성했습니다. 인구 위기를 극복할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전국 최초로 해군 부사관 인력 양성을 위한 부산 해군과학기술고등학교가 4일 개교했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해군 부사관으로 임관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해 부산을 비롯해 전국 출생아 수와 합계 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했습니다. 혼인 건수와 30대 초반 인구가 함께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부산은 사정이 좀 다릅니다. 합계 출산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고 중구 합계 출산율은 전국 꼴찌였는데요. 합계 출산율 1위인 전남 영광군과 비교하면 5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권정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부산에서 태어난 아기는 13,100명, 전년보다 200명 늘었습니다. 합계 출산율도 0.68명으로 늘어 9년 만에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전국 평균 0.75명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히 부산 중구는 합계 출산율 0.30명으로 전년에 이어 전국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출생아 수가 100명도 되지 않은 겁니다. 합계 출산율 1.71명으로 6년째 1위인 전남 영광군과는 대조적입니다. 영광군이 밝히는 출산율의 해법은 50여 가지의 각종 지원. 결혼 장려금, 첫째부터 신생아 양육비 500만 원, 산후조리비 1명당 50만 원, 아빠 육아휴직지원금 6개월간 50만 원 지원 등 결혼부터 육아까지 좀 더 세분화돼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원자력 발전소와 전기차 산업단지처럼 청년을 붙들 일자리가 형성되며 생활 기반이 다져진 것입니다. 이는 부산의 지역별 출산율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1,000명이 넘는 출생아가 태어난 구는 부산 진구와 해운대구, 동래구, 북구, 사하구로 주거와 교육, 일자리 이동이 편리한 지역이었습니다. 반면 열악한 원도심 기반인 중구에서는 지난해 유출된 인구 5,300여 명 중 절반인 2,800여 명이 20, 30대였습니다. 출산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출산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경제활동, 즉 일자리와 관계되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의 경쟁력 있는 일자리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전문적인 전달 체계가 좀 만들어져야 되겠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 4.0명으로 경남과 함께 전국 8개 특광역시에서 가장 낮은 부산.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부산은 현재 인구 자연 감소 역대 최대, 부산 인구 순유출 전국 1위로 인구 관련 지표는 최악인 상황입니다. 고령화의 부산 경제의 버팀목인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청년들마저 일자리를 찾아 부산을 떠나고 있는데요. 부산시가 소상공인과 청년 지원 등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에 추가 예산을 집중 편성했습니다. 인구 위기를 극복할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구 소멸 위기 속 부산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자영업자들의 몰락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산 자영업자 감소폭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컸고 폐업자 수 역시 전년과 비교해 10% 가까이 늘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한 부산 소상공인 대출 규모도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소상공인들은 생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한국 사람들 돈을 안 쓰고 일단 외국인도 안 들어오고 겹친데 겹쳐가지고 지금 다 힘든 것 같아요.
부산시는 지역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살리기에 추가 확보된 재원을 집중 편성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성장 촉진을 위해 200억 원을 신규로 추가 편성해 총 4만 명에게 2천억 원 규모로 확대 지원합니다. 또 경영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컨설팅과 브랜드 개발 비용 등 금융 비용과 사업 자금을 지원해 폐업을 예방하는 데 10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폐업한 소상공인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장기 근속과 목돈 마련, 고용주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고용 전환 촉진 사업에 13억 원을 투입해 신규 추진합니다. 폐업 소상공인 직업훈련수당은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확대 지원됩니다. 일자리를 찾아 부산을 떠나는 청년층을 잡기 위한 사업도 추진됩니다.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 일자리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한 부산 청년 취업 성공풀 패키지 지원 사업에 13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청년 두드림 센터에는 전문 인력 5명을 충원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나섭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맞춤형 일자리 매칭 솔루션 개발을 추진합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반 조성 사업도 진행됩니다. 에코델타 첨단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해 72억 원을 편성하고 국가 친환경 스타트업 타운에 40억 원, 완충 저류시설과 공공 폐수 처리 시설 등 국가 산업단지 재생 사업을 추진합니다. 커피산업 생태계 R&D 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며 수출주도 미래차 핵심 부품 연구개발 지원 확대, 2025 월드 스마트 시티 엑스포 개최를 통해 지역경제 체질을 개선하여 중소기업 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만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산의 인구 자연 감소는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고 인구 순유출은 전국 1위를 기록하는 등 인구 소멸 위기의 그림자가 부산에 짙게 들이운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 지역 지난해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반등했지만 인구 자연 감소는 13,000여 명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 지역 출생아 수는 13,061명, 사망자 수는 26,806명으로 인구 자연 감소가 13,745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부산 인구 자연 감소가 시작한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2018년 3,418명이었던 자연 감소 인구수가 4배 넘게 늘어난 겁니다. 올해 1월 부산 지역 순유출 인구도 1,378명에 달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인구가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일 오후부터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부산은 가로수가 쓰러지고 간판이 추락하는 등 안전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부산 소방당국은 4일 오전 8시 기준으로 2일부터 4일까지 38건 신고가 접수돼 안전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3일 새벽 5시 19분에는 해운대 좌동한 도로에 간판이 추락하고 오전 8시 44분쯤 해운대 재송동에서는 가로수와 전봇대가 쓰러져 안전조치됐습니다. 같은 날 오전 11시 11분 중구 부평동에서는 강한 바람에 도로 CCTV 안내 표지판이 떨어졌습니다. 오후 3시 40분에는 부산 진구 범천동 외장재가 탈락해 긴급 안전조치가 이뤄지는 등 부산 전역에서 강풍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한편 4일 오전 8시 기준 부산 지역 누적 강수량은 27mm를 기록했으며 남구는 최대 초속 25.9m의 매우 거센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부산시가 코로나19 이후 50% 가까이 줄어든 법인 택시의 운전자 구인난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시는 운수 종사자 채용 박람회를 정례화하고 신규 입사자 40만 원 취업 정착수당 신설, 대시민 홍보, 택시 부정적 인식 개선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시행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승객이 줄고 수입이 급감하면서 부산 지역 법인 택시 운수 종사자는 지난해 기준 5,613명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보다 5,000명 넘게 감소했습니다. 부산시설공단은 광안대교 백스코 요금소 철거 이후 광안대교 접속도로가 개통되는 연말까지 특별 점검반을 운영해 상시 안전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안대교 백스코 요금소 철거 공사는 3월 4일부터 4월 18일까지 진행되며
이로 인한 교통통제가 4월 19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교통통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로 철거 기간 중 상하부 각 1개 차로만 통행이 가능합니다. 부산시설공단은 공단 교량처 10명과 시민안전시 5명 등 총 15명의 점검반을 구성해 공사장 안전사고 위험 요인과 교통통제 안전시설의 배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봄을 알리는 입춘과 우수가 모두 지났지만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낮에 녹았던 도로가 밤에 다시 얼어붙어 블랙아이스가 생기면서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데요. 블랙아이스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창원소방본부 양정국 소방교 전화 연결해 알아봅니다. 소방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교 양정국입니다. 네, 갑작스러운 추위로 도내 곳곳에서 도로에 살얼음이 어는 블랙아이스 현상이 많은데요. 블랙아이스란 무엇인지 먼저 설명해 주시죠. 블랙아이스는 도로 표면에 얇게 얼음이 형성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얼음이 투명하기 때문에 아스팔트 색이 그대로 비쳐 검게 보이며 겉으로는 마치 젖은 도로처럼 보여 운전자가 쉽게 인지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새벽이나 밤처럼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겨울철에 자주 발생하며 갑작스러운 미끄러짐으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눈으로 잘 보이지 않아서 사고 위험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어떤 점들을 가장 주의해야 할까요? 네. 블랙아이스는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 감속 운행이 중요합니다. 네.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충분한 차간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급제동을 피하고 부드럽게 조작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특히 다리 위, 터널 출입구, 응달진 도로처럼 기온이 낮아지기 쉬운 구간에서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블랙아이스로 인해 차량이 미끄러지기 시작했다면 핸들은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조작하고 브레이크는 한 번에 강하게 밟지 말고 여러 번에 나누어 천천히 밟으며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또한 즉시 비상등을 켜서 뒤따라오는 차량의 위험을 알리고 2차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도로 위에 블랙아이스도 문제인데요. 운전자만큼이나 보행자도 주의해야 할 점이 많죠. 네. 보행자도 겨울철 빙판길을 조심해야 합니다. 인도나 횡단보도에는 얇은 얼음층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주머니에 손을 넣지 말고 복폭을 작게 유지하면서 천천히 걷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신발을 신는 것도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는 노면 상태를 더욱 주의 깊게 살피며 이동해야 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창원소방본부 양정국 소방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전국 최초로 해군 부사관 인력 양성을 위한 부산 해군과학기술고등학교가 4일 개교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조선 기자재 특성화고였던 해운대 공고를 부산 해군과학기술고로 전환해 올해 개교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해군 기계과와 해군 전기전자과에 학급당 16명씩 모두 96명의 학생이 입학했습니다. 정해진 인증 기준을 통과하면 모든 재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해군 부사관으로 임관되고 전문 학사, 학사학위 취득 기회도 제공받습니다. 교육청은 이를 위해 지난해 3월 부산시 교육청과 해군본부, 해운대 공고가 부산 해군과학기술고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박 3일간 이용할 수 있는 부산 센텀 워케이션 이용객에게 송정 서핑 프로그램 한 차례 무료 체험권이 주어집니다. 대상은 선착순 100명이며 서프올릭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을 한 뒤 워케이션 이용을 신청하면 참가할 수 있습니다. 부산 센텀 워케이션은 1박당 6만 원까지의 숙박비, 1인당 관광 바우처 3만 원이 지원되며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 4층 업무 공간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산 이외 지역 재직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시래빈 부산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은 오는 22일까지 운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